최근엔 중학교 학부모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하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영재고 과학고 도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걸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대학에서는 뭐 문과를 가야 돼요, 이과를 가야 돼요. 특히 지능검사의 프로파일을 보여드리면 얘는 문과형이에요, 이과형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가 되니까요, 사실은 전통적인 문과, 이과의 구분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훨씬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대학에 다니는 후배들 혹은 대학 교수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하는 임원을 하는 후배들 이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이건 진짜 문과 이과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인문대, 사회대 이런 문과 계열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은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로스쿨 밖에는 기댈 데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인회계사도 옛날만큼은 나름대로 직업 혹은 자기 경력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전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회계사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그냥 뭐 컴퓨터를 좀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직원 하나를 채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기업에서도 뭐 굳이 고용을 하느니 그냥 회계사 사무실에다 의뢰를 하면 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공인회사가 있긴 하지만 옛날만큼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전공 불문하고 인문대, 사회대 나온 친구들이 법과대학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고, 아니면 이제 소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고, 그것도 뭐 5급 정도 되는 고급 뭐 행정관을 지원하는 시험은 사실 굉장히 합격자가 적죠. 1년에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7급이나 9급 시험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문과, 이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과 계열의 공부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나중에 바꿔도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근데 꽤 많은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요, 과학적인 거 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우려해서, 말하자면 학업 경쟁력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우려해가지고 문과를 택하는 경향들이 또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과학 공부, 수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쪽에서 지향을 하고, 심지어는 과학고 출신 아이들도 기자가 되는 애도 있고요, 뭐 음악을 하는 애도 있고요, 법과대학으로 가는 애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말하자면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른 것들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미 고등학생이 돼서 혹은 대학생이 돼서 이제 문과 계열 쪽에서 공부한 사람은 나름대로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겠으나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일단은 이과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준비시키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선택의 폭도 훨씬 넓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채용을 할 적에 대졸 신입 사원을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뭐 경영대 나와가지고 마케팅을 했다? 사실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존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면 충분하지 새로 대졸 신입을 뽑아서 내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썩 좋지 않더라도 어떤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력자를 뽑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문과 계열 나와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친구들이요, 실제 일을 지켜보면요, 이 친구들은 시험은 잘 치러내고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몇 마디 좀 질책을 했더니 그 다음날 사표 던지고 나 공무원 시험 볼래? 그런 케이스도 많고, 좀 집안에 형편이 좀 되는 애들은 나 유학 갈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좋은, 학벌이 좋은,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기업에서는 채용을 해도 오래 못 가더라. 쉽게 애들이 상처 입고 직장에서 필요한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소화 못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제 사람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너무 학교가 좋은 학교도 곤란해, 아니면 뭐지 너무 학점이 높아도 곤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파트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수리 분석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뭐
문과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제학 분야라든가 경제학에서도 이제 수리 경제라고 그래서 숫자를 분석하고 거기서도 미적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쪽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많은 거죠. 금융공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식의 좀 공부를 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능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뭐 언어성이니 비언어성, 즉 동작성이니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 그렇게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쪽이 높으면 나머지 쪽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 지표를 보시고 일단은 수리적인 과학적인 접근에 적어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꾸준하게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